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의 제목은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이미 찍었는가 여부입니다. 보통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관찰을 해보세요. 자, 우선 봉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봉이 있어요. 봉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 자, 이렇게 이게 기준선 26입니다. 그러면 봉이 이렇게 후행 스팬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게 후행 스팬. 자, 기준선 26 후행 스팬, 그 다음에 봉.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봉이 후행 스팬이 저점으로 다가갈 때 기준선 26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봉 쪽으로 가잖아요. 봉 쪽으로 가면 이게 저점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얘가 저점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면 저점이 아닐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요 규칙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요게 월봉, 요게 주봉, 요게 일봉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일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목을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상태는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보셔야 될 봉은 어떤 봉이냐? 3일봉입니다. 3일봉. 자, 3일봉을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저점이고, 그쵸? 여기가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 저점은 2386.98인데 여긴 더 높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이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걸 넘어야 된다고요. 요걸. 요 선을 넘어야 돼요. 얘가 기준선 26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3일봉을 안 봐요. 그쵸?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3일봉을 볼 일이 없어요. 일봉 주봉까지 보면 많이 보는 거죠.
일봉도 거의 안 보고 그냥 시황 보고 뭐 올랐다 내렸다 그런 얘기만 듣지 일봉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봉은 고사하고 주봉도 별로 안 보는데 3일봉을 볼 리는 없죠. 3일봉을 제공하는 HTS나 MTS도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여길 가야 돼요. 여길 가야 이게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가 얼마냐? 얼마냐면 2641.69예요. 자, 2641.69입니다. 여길 가야 돼요. 2641.69를. 근데 지금 종가는 얼마냐? 지금 종가 얼마죠? 지금 종가가 2455예요. 근데 2641을 가야 돼요. 빼면 대충 6이죠? 그럼 얘는 3이 되니까 80이에요? 그럼 186포인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위치에서 186포인트가 오르면 얘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저점이 얼마라 그랬죠? 2386이라 그랬죠? 네. 지금 2455예요. 빼보세요. 그러면 9죠. 4니까 6이 되죠. 네. 그럼 어때요? 69포인트가 내리면 바닥이 뚫려요. 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69포인트를 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86포인트를 올리는 게 쉬울까요? 그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186포인트를 올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 69포인트를 내리는 게 편할까?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2455에서 0.8%가 오르면 2474가 됩니다. 1474. 그러면 지금 55에서 20포인트가 오르는 거죠. 대충 19니까. 그럼 여기서 20을 깎아주고 여기는 20을 더해요. 그럼 여기는 89가 되고 여기는 166포인트가 됩니다. 자, 166포인트를 올리는 게 쉬울까요? 89포인트를 내리는 게 쉬울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수치가 현재의 저점이 저점으로 작용하려면 186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상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186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방을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 저점을 깨더라라는 거예요. 깬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스닥이죠.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려요. 실제로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형태를 그대로 그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요 위치 요거를 좀 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 위치가 요 위치라고요. 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가 있을 때 기준선 26쪽으로 가야 되는데 봉 쪽에 있잖아요. 봉 쪽에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길 넘잖아요. 고점을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저점이 깨질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이렇게 그렸다라는 건 저점을 깰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뭐다? 네, 저점을 다시 깨려고 그린 유형의 차트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저점을 깰 확률이 저점을 지킬 확률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 썼어요. 네, 이 저점이 오기 전에 이미 기준선 26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저점에 도달했는데도 봉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저점을 깰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그럼 이건 저점이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죠. 이게 저점이 얼마냐면 2390이에요. 그럼 이건 바닥일까요? 이게 바닥이면 이걸 못 깨겠죠.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면 이게 깨질 거라고요. 근데 일봉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바닥 위치까지 15일이 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그러니까 15거래일이면 12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12월 말 정도 돼야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봉을 더 줄일게요. 자, 이제 240분 봉이에요. 240분 봉의 바닥은 여기죠? 네, 바닥은 여기인데 이게 거래일수는 이틀이에요. 자, 보세요. 하루, 월요일, 화요일 두 개씩 쓰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2491.86 보다 높으면 여기보다 높으면 골드가 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2491.86을 넘으면 이게 월요일, 월, 여기가 화, 여기가 수, 여기가 목, 여기가 금이죠.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여기 넘어야 되고, 여기 넘어야 되고, 여기 넘어야 되고, 여기 넘어야 되고, 여기 넘어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일봉이고, 얘는 주봉이죠. 금요일 종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얼마를 넘으면 된다? 2491.86을 넘으면 이게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넘어. 그런데 못 넘으면 얘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닥이 아니라는 건 2390이 바닥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2386을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2491.86보다 높으면 어쨌든 얘가 골드가 나면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2500도 넘겠죠. 2500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91.86을 못 넘으면 지금 이 현재의 봉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화요일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화요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황당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 그어놓은 2491.86은 뭘까? 2491.86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잘 보세요. 제가 그어놓은 2491.86이 뭔지를 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2491.86의 정체입니다. 월봉의 상단선, 주봉의 상단선, 이주봉의 상단선, 다 이 숫자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위로 올라가기 어렵게 주봉도 누르고 월봉도 누르고 이주봉도 눌러요. 다 누르고 있다고. 다. 이 숫자 위로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다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240분봉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기 어렵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의 하락은 단순하게 봉을 하락시킨 게 아니라 2491.86 위로 반등하지 못하도록 의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오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금요일날 지수를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거죠. 목요일에 종가가 하락했을 때 326.98 아래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60분봉의 데드 신호가 떠서 선행 스팬까지 내려가는 값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와 별개로 더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봉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상단선이 다 내려오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주봉도 망가졌고 이주봉도 망가졌고 월봉도 망가졌고 죄다 망가뜨려 놓고 선물만 매수해 놨어요. 자, 내일 되면 선물을 또 사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물 매수한 거하고 상관없이 현물을 어마무시하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은 2491.86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수치를 막으면, 이 수치로 올라가는 걸 막으면 240분봉은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가야 되죠. 아래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390이라는 저점이 실제로는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저점이 아니라는 건 2386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2386이 붕괴되면 2377.76까지도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핵심 숫자는 2491.86입니다. 이 숫자를 장중에 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넘어도 되고 화요일날 넘어도 돼요. 수요일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점이 나오려면 주초에 나와야 됩니다. 주 말로 갈수록 기준선 26의 숫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안에 나와야 돼요. 자, 이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를 논리 구조 안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그거는 제 지식 밖의 영역입니다. LA 다저스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 근데 LA 다저스가 초반 26경기에서 26승을 했어요.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우승하겠구나. 왜? 26경기 연속 승리예요. 예? 근데 46경기 되니까 어떻게 돼 있냐? 26승 20패예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승할까요? 이제 모르겠죠. 예? 초반 26경기를 뛸 때는 26승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우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6경기를 뛰고 나서 보니까 26승 20패예요. 이제 연속으로 20패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우승할까? 라고 물었을 때 물음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7월 11일까지 26조를 샀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매수를 한 이 시점 7월 11일의 시점에서 보면 3,300을 넘어가도 무방하죠. 저렇게 매수를 하는데 대세상승장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할 것이며 3,000을 간다 2,900, 3,000, 3,300, 4,000을 부르짖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의 흐름을 보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삼성전자는 13만 전자를 가고 뭐 뚱구름을 막 잡았잖아요. 지금 얼마 남았냐? 3.7조 원인가 남았어요. 아, 4.3조가 남았다. 4.3조 원이 남았습니다. 4.3조. 그러면 26조에서 4.3조를 빼보세요. 그러면 21.7조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21.7조 원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인이 21.7조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고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특이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2022년에 개인은 16.8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증시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빼고 2023년에 한 13조 얼마를 매도했어요. 지금 얼마 남았냐? 3.7조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랑 합쳐서 얘랑 다 더해보세요. 그럼 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개인은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거예요. 2022년 이후로 매수한 것도 없고 매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돈의 구조로 보면 2022년도에 매수한 걸 다 팔았을 뿐이지 더 팔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종가 기준으로 따져서 더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더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의 종가가 얼마예요? (2022년도의) 종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거를 잘 찾아보세요. 2022년도의 종가가 얼마일까? 종가는 2236입니다. 그러니까 2236에 비해서 지금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개인이 매도한 게 없는데? 개인이 매도한 게 없잖아요. 16.8조를 그대로 매도한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매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개인이 매수하면 순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순매수가 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왜? 손실이니까. 내려가야지 손실을 줄 거 아니에요. 순매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면 개인은 현물을 매도한 게 없는 거예요. 2022년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없다고요. 매수한 것도 없고 매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더 내려도 돼요. 더 내려도. 왜? 순매수니까. 이런 돈의 논리도 함께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이 순매수로 달라든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작살 난다는 거예요. 자, 개인이 현물을 삽니다. 개인이 현물을 사면 2490일 위로 못 가겠죠. 왜냐면 그 자리에는 다 상단선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눈여겨보셔야 될 숫자는 2491.86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거 터치한다고 봐요. 예? 여기 터치한다고 본다고요. 자, 지금은요, 여기 2725 못 가면 2377.76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가기 쉽지 않아 보여요. 2600도 힘든데 2725를 어떻게 가요? 예? 여기까지 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얼마나 팔아야겠어요? 그렇게 현물을 팔 수 있을 만큼의 악재가 있을까요? 개인 입장에선 악재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죠. 자,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월봉 데드크로스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로 가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됩니다. 물론 팔다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는 금액이 작아야 돼요. 파는 금액이 1000억, 2000억 뭐 이런 수준이면 뭐 금요일처럼 하루에 7000억씩 외국인이 매도해 버리면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상승할 때 개인이 현물을 작게 매도하고 외국인이 최대한 현물을 작게 매수하면 됩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물을 크게 매수하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물로 뭐 5천억, 6천억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때 현물을 매도하는 방식은 더더욱 좋은 방식입니다. 왜? 누적은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국내 지수는 아직 바닥을 완성할 만한 어떤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락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상방에 대한 신호를 계속 의도적으로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계속 올랐었거든요. 생각하신 것보다 계속 올랐었어요. 예를 들면 8월 달에 또 그 저점을 찍었을 때도 사실 이게 바닥이 완성된 게 아니라서 다시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반등했다 떨어질지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바닥을 다시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현재의 자금의 흐름과 차트의 구조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건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큼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2600까지 갔다 떨어지는 건지 2700까지 갔다 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건 들고 있을 만한 가치는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는 답을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의 몇 개월 동안 고생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8월 달에 정리할 걸. 그런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텐데 결국에는 저점을 깼습니다. 근데 아직 코스피가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건 코스피 200 지수가 저점을 깨고 상승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까지 저점을 깼었다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됐을 텐데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르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직 하방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계속 진행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수자에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떨어진다, 내일 떨어진다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해 가려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방에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섞는 거죠. 최근에 이제 롯데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세요. 총수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상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제 상상력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제가 가진 논리 구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견이 없고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땅한 방식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적용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을 쓰고 싶은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제 입장에서 제가 관찰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 유용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